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일주론 비결에서 육식간지 일주에서 오늘은 신미일주를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사주에서 현침살, 곡각살과 평두살은 응용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신금일간은 현침살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십천간 중에 이 신금 현침이 제일 날카롭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완성된 보석인데, 그러면서도 이 보면은 전체가 현침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천간신금을 밤송이 현침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12개의 지지 중에서 이 미자는 또한 현침에 해당하는데, 이 미자 역시 동서남북이 전체가 현침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간지 현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밤송이 현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주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밤송이 현침에, 이것은 어떠한 날카로운 이 부분을 제거하는 그 방법, 이것을 순화시키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십천간 중에 임수가 있어야 한다. 신미일주의 이 신금일간은 각기 천간들마다 자기가 정말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천간이 있다 그래요. 가령 이 을목이라면 병화 없이는 행세를 못하고, 기토 역시 병화 없이는 행세를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금일간은 임수 없이는 행세를 못한다. 신강, 신약을 떠나서 반드시 임수가 있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 을목은 신강, 신약을 떠나서 어떠한 경우라도 병화가 있기를 요구를 하는데, 이 병화는 을목의 상관이죠. 이 신금 역시 어떠한 경우 신강, 신약을 떠나서 임수가 있기를 요구하는데, 이 신금 일간의 임수는 상관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신금의 록지, 신금의 왕지, 미토의 세지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 신금이 진행성으로 나가게 되면은 유금의 록지, 그래서 걸록이 되고, 그 다음에 술토에는 관대지이다. 그 다음 해수에는 목욕살이며 자수가 생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신금일간은 해수가 목욕살이며 자수가 생지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해수를 대표하는 것이 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는 목욕 상관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은 제일 이 해수 임수를 좋아하고 목욕 상관궁이고, 이 을목 또한 이 사화가 목욕지, 그래서 목욕상관이다 그래요, 이 병화는. 그래서 이렇게 묘하게도 음천간은 식상과 살고 싶어 하는 성질로 나아가고, 이 양천간은 인수와 살고 싶어 하는 성질이 강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면은 양천간은
조업계승 성분에 해당이 되고, 음천가는 나에 나타난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은 조상으로부터의 조업을 전체적으로 경금이 계승을 받아서 이 경금은 결국에는 신금으로 가는 것이다. 이 경금이 완성이 되어야 신금이 된다 그래요. 간목이 나타남이 을목 나무의 가지로 나타나서 이 부분이 이 가지에 해야 할 일은 병화라는 과일 열매를 있게 만드는 것과 같이 이 신금 역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을 이 경금 역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을 신금에게 전해준다. 그러니까 이 경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 신금은 경금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숫자상으로 팔수이다. 그래요. 신금은. 그래서 팔로 오뚜기 팔자다. 이 신금이 임수는 자식이 되는데 자식한테 모든 것을 물려주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상과 현재의 환경과 앞으로 자식들한테 나아가는 것과 그래서 이 부분이 무토는 늙은 토기이고 늙은 노인네 그래서 늙은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기토는 후천의 어머니의 역할이다. 그래서 기토가 경금한테 물려주고 모든 것을 이 경금은 신금에서 새롭게 한다. 새로울 신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이 신금은 이임수에서 완성을 본다. 자식을 낳아야만이 자기의 역할이 끝난다 그래요. 이처럼 모든 부분이 대물림하는 현상. 그래서 이 부분이 멈춤이 없이 끝간데 없이 뱅글뱅글 돌아간다. 이것을 유전이라고 한다 그래요. 이 심리, 간지현침인 이 심리는 미토는 양을 상징하는데 백양이다. 흰색양이다. 이 흰색양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의 미토는 편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병화는 정관이요, 정화는 편관이요. 이 신금, 음일관과 음양이 다른 천간을 정인이다. 음양이 같은 천간을 편인이다. 그래서 이 미토는 기토가 공기이기 때문에 편인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일지, 인수, 편인이기 때문에 효신살이다. 그리고 이 미토는 목기 창고이다. 그래서 이 신금이나 경금에 미토는 재물창고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재물창고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신금일간에게 경금이 한 글자 있거나 또는 천간으로서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신금은 없어야 되고 경금은 한 글자 있으면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지지, 신금이나 유금이 한 글자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지지, 신금에는 임수가 암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그토록 원하는 임수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을 유금보다 더 좋아한다. 마찬가지로 이 신금을 대표하는 경금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신금은 극단적이다. 신약하다면 이 신금 일간이 신약하다면 경금세년에 태어난 사람이 배우자가 되거나 신금세년에 태어난 사람이 배우자가 되거나
임수세년에 태어난 사람이 배우자가 되거나 해수세년에 태어난 사람이 배우자가 될 것이 이미 딱 정해져 버린다 그래요. 이처럼 이 우주 삼라만상의 법칙은 인연법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 인연성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미일주는 간지현침이요. 이 신금은 인오가 천을귀인이다. 그래서 이 신금은 오시에 태어나게 되면은 갑오시가 되는데 신미일주는 갑오시에 태어나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갑목 천을귀인, 오화가 천을귀인, 이때 조건이 하나가 있다. 갑오시에 태어났을 때 어떠한 경우라도 이 정화는 투출하지 말아라. 정화 투출하면 다 배려버린다. 이것을 흉물심장이라고 그런다. 왜냐하면 미중정화가 7살인데 이 다른 부분보다도 정화와 계수관계, 정화와 신금관계의 7살은 제일 흉하다 그래요. 차라리 을목과 신금 관계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7살이지만. 그러나 7살 중에 제일 안 좋은 7살이 정화와 계수가 만난 관계, 정화와 신금이 만난 관계. 정화가 신금을 만나면 신금 자체의 보석이 깨어져 버린다. 이 정화가 계수를 만나면 정화 불이 꺼져 버린다. 그러나 같은 칠살 관계이지만 이 을목과 기토의 관계는 무해무덕한 관계로 또는 좋은 관계에 해당이 된다. 기토와 계수도 칠살 관계이지만 좋은 관계에 해당이 된다. 을목과 신금 역시 무난한 관계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 정화가 투출했을 때 그토록 좋아하는 신금의 임수가 투출을 되면 자궁합살이다. 자기 자궁으로 정화치사를 합살을 한다. 이것을 자궁합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자궁 생식기와 정화가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를 따르기는 따르면서도 불평불만이 들어간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신미일주는 일순이기 때문에 술토와 해수가 공망이다. 그래서 이 방향, 10시와 11시 방향은 일순, 신미일주의 공망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요. 이것은 전 인생에 걸쳐서 내가 활용을 해야 하는 살아가는 방법론이 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미토는 여기. 그래서 지역으로 보면은 진도, 해남, 영암, 목포, 강진, 장흥 이쪽이 지금 미토 방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이 신미일주는 일지, 정화, 을모, 기토가 암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금 자체가 을목은 편재이고 정화는 편관이고 기토는 편인이다. 남자였을 때, 신금이 남자였을 때는 내 처궁에 을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재처가 있는 것이다. 신금은 을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간목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신금도 가을 국화도화이고 을목은 추운풍의 매화도화이고 그래서 똑같은 도화와 도화끼리 만나서 잘난 척이 극대화되어서 문제가 있는 이 상태이고 간목은 정제이기 때문에 신미일주에서는 부부간의 문제, 남자 여자 똑같이 왜냐하면은 이 신금에서는 정화라는 편관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것을 남연살이다.
또는 여연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자, 모든 글들 속에 이 내용들이 다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으면서 살펴보시자고요. 신미일주는 간지현침으로 말이 매우 날카롭고 예민하며 타인의 충고를 거부하며 독선적인 기질이 강한 편으로 밤송이 현침이기 때문에 독선적인 기질, 말이 매우 날카롭다 그래요. 그래서 양면성을 지녀서 이중인격적인 상반된 면을 감추고 있다. 십천간에서 신금이 가장 강한 현침으로 동서남북 현침이라 하며 지지에서는 미토가 가장 강한 동서남북 현침이라 하는데 신금과 미토는 일명 밤송이 현침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될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밤송이 현침은 현침인데 인수 현침이라 그래요. 이 부분에서 더더욱 안 좋은 것이 정미일주인 경우, 특히 여자 정미일주인 경우는 이 정화는 평두살이요 미토는 현침인데 이 미토 현침이 밤송이 현침이 자기 자궁 생식기에다가 이거 꼽아놓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꼽아진 이 상태 속에 생식기에 소도 칼날을 꼽고 있으니 어떠한 남자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진다. 그래서 정미일주가 부부 이별, 사별, 이혼하는 그 일이 성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그 일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일주가 돼버립니다. 그래도 신미일주는 인수다. 그러나 이것도 도찐개찐이다. 왜냐면 흉물심장에 편인 효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간지에서 제일 강한 청간현침과 지기현침이 만난 조합은 명식에서 있어야 할 글자로 조합된 양호한 명식이 아니라면 인생에서 수많은 장애에 시달리게 되는데 육식간지에서 신축, 개축, 신미일주는 유난히 어빈살이 많은 일주에 해당한다. 신미일주는 대체로 A가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품으로 신경이 예민한 편에 해당한다. 분석력이 뛰어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성견지명의 애지력과 임기응변에 능숙하며 의리를 중요시하지만 돌아설 때는 냉혹하며 소극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상하, 좌우, 동서남북이 뚜렷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적군을 만들기 쉬워서 문제가 되는데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다가도 한순간에 시베리아 벌판으로 변화하고 한 번 싫어져서 적군이 되면 영원히 안 볼 것처럼 행동하는 냉혹함이 있어서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는 일이 많다. 이것은 모두가 간지 현침살로 인함이다. 신이라는 글자가 상하, 좌우,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형상으로 전체가 현침으로 이루어져 정신과 육체가 분산된 형상으로 일평생 고요한 마음이 되기 어렵고 수많은 생각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간다. 신미일주의 신금은 백색이고 미토는 안일 미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신금은 들입자에다가 밑에 열십자가 형성이 된 것이 이게 신금이다. 또한 미토는 간지 토기에서 이 토를 지금 현재 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무 목자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신미 미자는 이것을 안일 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신금은 이 모든 것이 들어와서 나의 열십자에 동서남북 하늘까지 완성을 이루었다. 그런데 미토는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 미토는 제사 지내는 양으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그 과정 속에 제사를 지내는 양이다. 그래서 백색양이다.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의 몸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고귀한 신성한 제사를 지내야 하는 백색양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성하다. 신성하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몸조심, 하나에서 열까지 행동조심, 모든 것을 조심을 해라. 너는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닐 미자이다 그래요. 이 양자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완성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가 부여가 된다. 그러므로 신미는 흰색 양을 상징하는 백양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고결하고 순결한 양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언제 내가 사망을 할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일평생 신미일주로 따지면은 일평생 불안감이 어떻게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이 콩당콩당 뛰고 가만히 생각하면 근심, 걱정, 불안감이 일평생 작용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불안감이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감이 항상 있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겁이 많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밤송 현침으로 상당히 독선적이고 악랄하기도 하며 그냥 이 밤송이로 갔다가 무섭죠. 폭탄이죠. 어디로 이쪽 저쪽 어느 쪽으로 마저도 갔다가 그래서 신미일주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불러와 자신의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하는데 신금일간은 인수과다 토다 매금되는 것을 최고로 흉하게 작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 형제 의덕이 부족하며 자수성가 장남 장녀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자수성가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말할 것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신미일주로 태어났다면 경금 한 글자가 있어야만 되고 만약에 이 경금이 없다면 또는 이 신금이나 유금 한 글자가 반드시 이것은 어떠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임수, 해수, 자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신금은 개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개수가 신금을 상당히 좋아한다. 왜냐하면 신금 바위 밑에 옹달샘에서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약수가 되기 때문에 이 개수가 이 신금을 만나면 약수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개수가 신금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 신금은 개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임수를 좋아한다. 나는 금백수청 맑아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금백수청에 두뇌 총명, 피부가 아주 백색으로 백색에 앙증맞은 여인이 된다. 백색 피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 유금이 반드시 한 글자가 신금일간으로 태어나면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유금보다는 지지신금을 더욱더 중요한다. 그래서 이 토기에서 궁충, 사명, 진술충이 충이 된다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허리가 부러진 말을 탄 형상으로 매사장애가 되기도 하며 이것을 미토를 하늘의 제사 지내는 역마라고 그래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이것을 양이라고 그래서 이 미토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양, 이 부분을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셔요. 어떠한 형태인가. 정말 높은, 태산 높은 바위 꼭대기까지도 올라가는 것이 이 미토 양이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 미토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되면 이것을 천역성이라 그런다 그래요. 이 미토를. 하늘에 올라가는 미토가 역마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천역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것을 역마로 표현이 되어서 또는 오미 합이 되어서 말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천역성이 되는데 이 천역성이 진술충이 충이 되어서 깨어져 버리면 허리 부러진 말을 타고 가는 형상이다. 바로 이 부분의 뜻이 지금 현재 이것이다. 그래서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힘겨운 인생이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단명하거나 혈광사가 발생하는데 즉 타인으로 인해서 장례식장, 법정 출두, 병원 출입을 수시로 하게 된다는 암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이나 피 보는 일을 자주 당하게 되는데 매사가 망신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경금, 신금, 유금이 한 글자 있기를 원한다. 신금, 지지 신금이 1번이요. 경금과 또 유금은 2번이다. 차선이다. 그래서 진술충미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일이 됐건 절이 됐건 이 신금이 있어야 된다. 이 토기를 수렴해서 금기가 되도록 하는 이 지지신금이나 경금이 없으면 이 신금은 일사무성이다. 토다 매금이 되어버린다. 이때 이것을 구원하는 신이 간목이다. 토다 매금을 구원을 해주기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크나큰 구조의 덕을 받는다. 그래서 이 신금은 언제 매금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일평생 간목이 있기를 요구한다. 이것이 신금의 조건이다. 그래서 신금은 임수와 간목만 있으면 일평생 여유롭다 그래요. 그러나 지지 신금이나 유금 한 글자가 있고 토기에서 미토 한 글자와 천간에서 무토나 기토 한 글자가 있다면 어느 계절에 태어나도 복덕이 있어서 여유 있는 행복 인생을 암시한다. 지지 신금과 유금 이 한 글자가 있어야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직업으로는 교육계, 예능, 의사, 약사.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는 역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글씨가 약사인데 글을 잘못 지금 현재 저기를 했다 그래요. 하여간 이 글씨들은 교정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볼 때마다 교정할 게 나오더라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은 역사가 아니고 약사다 그래요. 그래서 한의, 침술, 치과 의사, 치과 기공, 사법관 혹은 수사기관이나 재정계통이 적합하며 역술, 건축, 토목, 기술직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대체로 안정된 직업을 선호하는 신미일주의다. 그러나 허세를 잘 부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재물 욕심을 줄여야 하는데 미토가 재물 창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물 욕심이 많을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엄청나게 그 재물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한 성향이 또한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사람이 화려하고 지나치게 꾸미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을 가꾸지 않고 수더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좋아하는데 칭찬하고 그 기분을 맞추어주면 생명불사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희생정신이 발동하며 특수한 예능 분야에서 출세하고 인정받는다. 신미일주는 대체로 겨울에 태어나고 일지미토가 희신이라면 제고기인의 작용으로 재물이 풍족하고 금융권에서도 이름을 날리며 중산층으로 부부애로하고 평안하다.
그러나 여름에 태어나거나 사오미 방국을 이루거나 인호술 화국을 이루거나 진술 중리가 과다한 사주가 되어서 일지 미토가 흉물 심장으로 작용한다면 양호한 직업이 되지 못하며 여명은 거의 헤어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매사에 장애가 발생한다. 배우자의 품질 또한 기대 이하로 부부애로 하기 어렵고 자식과도 악연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겨울생으로 일지미토가 시신이라면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람으로 실수가 적은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또한 모험을 피하고 내실을 다지는 성격으로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심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너무 보수적이거나 편협해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정적으로 욕망이 크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성인들, 애언자, 선지자, 종교가 이 사람들은 신미년에 태어나거나 신미일주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앞으로 후천개벽에 온다는 정도령 미륵불 또는 재리매수 등등등 이러한 사람 역시도 신미년생이거나 또는 이 신미가 아니라도 어찌되었건 미토를 타고 온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성인은 미토를 타고 오도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어떠한 여기에서는 개미가 될 수도 있고 을미가 될 수도 있고 정미가 될 수도 있고 신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일지에서도 미토를 깔고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측근에는 해수 묘목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요. 해, 묘, 미로 구성이 되어서 이 사람 옆에 해수가 미토가 요 묘목이 있어서 이 사람의 좌우정, 우의정으로 이 사람을 보필하게 된다. 이 사람 선에서 여기에서 모든 조직이 퍼져나간다 그래요. 이제 나중에 그 15 진주 노름 2769514438에 이러한 형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언제 강의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에 이 부분을 풀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라 그래요. 미투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고 어찌되었건 신미일주는 타인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여 욕심으로 나타나는데 이 욕심이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니 항상 욕심을 줄여야 한다. 인정에 이끌려서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가 있게 되는데 형제간이나 부모 또는 동료들에게 보증을 섰다가 파산하는 일이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미일주 여명은 효신살 발동만 아니라면 부부 해로할 수도 있으나 정화가 투출되었다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법정 구설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래 흉물, 심장 일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할 글자가 있는 명식이라면 성격이 온순한 현모양처로 시가와 친정을 부응케 하며 가정이 원만하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교적이지 못하지만 학문과 예술적 소질이 많으므로 학자, 예술가, 의사가 되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위해서 너무 신경을 쓴다면 본인에게 해로운 것이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 대체로 심성이 온화하여 남편이나 시가의 박해를 잘 참고 견디므로 현모양처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부부애로 하기에는 남모르는 무수한 장애를 겪게 되는데 그 고생을 잘 참고 살아간다면 훌륭한 여생으로 후생의 복목이 크다.
대체로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적인 성공을 도모하지만 성격이 소극적이고 온순하다 보니 이용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친구, 형제, 부모일지라도 보증을 서준다거나 타인의 부탁은 절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심리일주가 보증서줬다 망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일주는 계모임, 그것을 일절해서는 안 되고 보증서는 것은 철저하게 주의를 하시라 그래요. 사주 명식에 없애야 할 글자가 많고 시신이 무력하다면 시부모를 공양할 줄 모르고 양호한 배우자 만나기가 어려우며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말년이 고독하게 되는데 일지미토가 인수로서 신금을 방조한다고 하지만 조토생금 불가로 외환예빈해상이다. 그러므로 용수숨치는 의욕과 능동적인 적극성이 사라지고 만사에 보수적이고 기동적이며 소극적으로 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머리를 쓰며 일하게 된다. 비록 독창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은 할 수 없으나 남이 시키는 일들은 무엇이든 노련하고 능숙하게 잘할 수 있으며 이해심과 참을성이 많아서 남을 비판하거나 다투려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즉 수동적으로 능동적인 일은 하지는 못하지만 남들이 시키는 일은 아주 노련하고 능숙하게 잘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누구에게 아부하고 비율을 맞출 줄 모르니 성공에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 수단과 요령을 으뜸으로 하는 약사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인생으로 천원의 생활을 꿈꾸거나 세속을 피해서 응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나 화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지만 대책 없이 나타나는 풍파에 우울하고 생활이 궁색해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며 이 장애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내하며 마음속의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력이 참 좋다 그래요. 그러나 겉은 너그럽지만 마음은 변화가 늘 심한 사람으로 불같은 성질에 얼음과 같은 차가움이 내재하고 있어서 10번을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것이 패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말려들기도 잘하고 빠져나오기도 잘하는 자수성가 운명이니 맨손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노력과 개척에 힘쓸 때 성공이 따른다. 미토가 이음으로 신금을 생조한다고 하지만 복사 열기인 정화가 앞장되어 이미 달궈진 조토이므로 생금불가이고 을목과는 무정하며 정화의 칠사를 당함으로 세상 천지의 적군들에게 둘러싸인 것과 같다. 특히 여름생이라면 더욱더 흉하여 어느 곳 하나 도움되는 일이 없지만 수기가 왕성했을 때만 일지미토가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미일주는 해질녘의 백양의 물상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이내 쓸쓸하고 적적하며 성격은 인정이 많으면서도 냉정하기 쉽고 한 번 마음이 뒤틀리면 상대방을 심하게 미워하기도 한다. 이것은 간지현침으로 구부궁에서 얻어먹는 것 없이 칠사를 당하는 분풀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미토는 사토이고 사토는 모래사막이고 이 모래사막에는 이 감목에 소토 그리고 감목에 큰 나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감목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임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임수는 사막의 오아시스요. 감목은 그 오아시스 가에 심어진 나무이다. 이 부분이 형성되어야만이 이 심리 일주는 삶이 평안하게 된다.
신금과 미토는 하늘을 찌르는 철탑의 물상으로, 신금은 촛대이고 미토는 제사상에 올리는 백양으로 종교성이 강하게 되는데, 구제중생, 활인업, 한의업에 종사하거나 쌀과 밀가루에 관련된 업종, 보석, 귀금속, 치과 의사 또한 많으며, 원국에 유금이 있으면 비회에 적기시 있고 감상적이어서 잘 울고 잘 웃는다. 이 일지미토는 쌀과 밀가루 분식점 또는 짜장면집 또는 전문 국수집, 이쪽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또는 사주격이 좋으면 한의업에 종사하면 또한 상당히 좋다. 그러므로 심리일주는 정도 많고 한도 많은 사람이 되는데,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오기가 치솟아서 심하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쓰기도 한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밀어붙이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막무가내의 똥꼬집을 부리고 부모, 형제, 남편이나 아내가 방해되면 냉정히 등을 돌리는 기질이 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는 양처럼 순하고 여린 기질이 내포되어 내심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근심에 휩싸인다. 그런데 더 큰 결점은 한 가지 일을 끝맺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손댈으로써 크게 손해를 보고 구설에 오르며, 그로 인해서 늘 누군가를 원망하는 기질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져서 직업이나 주거 변동이 잦으며 부부 사이도 점차 냉랭해진다. 신미일주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대체로 길하고, 충미형충이 되었다면 부부 해로하기 어려운데, 범포전이 있다면 길하지만 임수나 해수가 있어야 장애를 극복해 나가며 말년에는 평안하게 된다. 그러나 임수나 해수가 없고 충미형충이 이루어진 사주에서 부흥충 사명이 발생한다면 뇌질환이나 신경쇠약, 두뇌 관련 질병이 오고, 젊어서도 건망증으로 기억력이 깜빡이며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서는 치매가 되기 쉬우며 신경통이나 심장, 판막증, 심신장애가 발생하고 과학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우며 법정 구설이 수시로 발생하기 쉽다. 여기에서 충미충이 된 사주 신미일주에서 보면은 심장 질환으로 문제가 심각한 그 상태가 많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치매 질환으로 문제가 심각하더라 그래요. 명식이 좋고 과다라면 유암에 걸릴 확률도 높으며 무자식이 되거나 혈액 관련 질병이 되기 쉬우며 치매의 염려가 있다. 평소에도 건망증이 심하며 부부 해로하기 어렵고 관제구설 법정 출두에 신병 신액으로 작용한다. 신미일주는 미토가 효신살인데, 어머니와 인연이 없거나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서로 불화하며 어머니가 저를 안 보려 하는 일도 있고, 또는 심하면 어머니가 자식 부부를 이혼시키기도 한다. 숙이 왕성하여 미토가 희신이 되지 않는 한 효신살의 흉액을 피해갈 수 없어서 부부정이 없고, 그로 인해서 부부 이별하게 된다. 또한 미토는 목기묘고로 처성인묘살이다. 그러므로 부부 이별 사별의 기운이 강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초본부하는 개가 닭을 보는 듯한 일이 많고, 부부 서로 간에 냉정이 흐르며 집안에 화목함이 없게 되고 근심 걱정이 많으며 서로가 외롭게 된다. 일지효신인 사람은 집안에 올빼미나 부엉이, 새 그림이나 박제 등을 두지 않는 것이 좋고, 그리고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해로움이 많고, 그리고 집안에 이 새를 키우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집안에 새 키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새를 키우면 안 되고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해로움이 상당히 많다. 꼭 명심하시라 그래요. 인수과다 명식이라면 부친의 바람기와 이보경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부친 선망에 편모스라에서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지, 편인 일지들은 직감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대처가 신속하고 성견지명 예지력이 강하며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옷이나 직업 또는 매사에 남들 눈에 튀는 행동을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건들지 않으면 신미일주, 일지, 편인, 효신 이 부분에서는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 건들면 대받아치는 성질로 작용한다. 그래서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몹시 붕괴하고 반드시 복수할 것을 신금일가는 꼭 벼르게 된다 그래요. 신미일주 여명은 미토가 제국인이다. 그러므로 재물 욕심이 많아서 을목재물을 득하기 위해 외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외화 내빈으로 실익이 적고 외적으로만 화려한 경우가 많으며 인색한 성품도 내재하고 있으나 때로는 기분파적인 성향도 함께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편의 덕은 부족하며 혹은 건달, 깡패와 같은 사람이 남편 인연이 되기도 하며 약간은 마마보이 성향이 있고 자기 형제들과 시가 부모들의 생활비와 모든 내경사를 챙겨주길 바라고 친정집은 나 몰라라 하는 남자와 인연이 되며 그 남편은 이 신금 자기 처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답답해진다. 그러한 영향으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고 혹은 남편 외의 정부를 두고 외정을 하며 또는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하는 일도 있다. 신미일주는 어빈살 일주이므로 많은 배품을 하고 살아야 자식이 효도하고 가정 평안을 이루게 되는데 지혜와 눈치가 비상하여 어떠한 일이든지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수단이 있으며 인정이 많고 욕심도 많은 신미일주이다. 신미일주는 일지가 재물창고이고 인수이다. 그러므로 친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암시가 있으나 혹은 가난을 대물림으로 상속받기도 한다. 이것은 유전인자의 법칙에 의한 부모 조상이 하천하고 궁핍했다면 본인 또한 하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또는 부모가 행복한 인생이었다면 자신 역시도 유복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요. 그 유전인자 법칙에 의해서 부모가 행복했으면 나도 행복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미토에는 편재, 편관, 편인이 암장되어 모두가 편자이다. 이러한 명식에서 음식업으로 큰 성공을 이루기도 하는데 밀가루 음식으로 제과점이나 분식점, 튀김 요리를 잘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수기를 찾아 일식집을 하기도 하며 문필이 바르고 애체는 계통에도 소질이 있다. 또는 여기서 하나 신미일주는 서로 간의 간지 쌍현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쌍현침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간호사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그래요. 이 침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재관독님으로 을목처가 낳은 정화가 자식이므로 처자가 유정한 형상이지만 이때 남자가 관계를 가지면 원치 않은 임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이 경우. 그래서 계획에 의한 임신이 아닌 어쩌다 하룻밤 사랑에 임신하는 일이 있으며 흉물심장했던 자식이 태어난 경우라면 부부 헤어지게 되면 아주 고난폭발을 상당히 많이 당하게 된다. 또는 자식을 낳자마자 입양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임신하자마자 낙태시킬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격이 좋으면 부친의 재물을 정화자식에게 유산 상속할 수도 있으며 을목처와 정화자식은 유적하면서도 썩 좋은 사이라 할 수 없으며 자식을 낳은 후에 정식 결혼하는 일이 많고 명식이 탁하다면 악처, 악자가 인연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일지미토는 목기 묘고이다. 그래서 처가 잔질에 시달리며 신병 신액으로 작용한다. 특히 묘고흉충이 된 사주는 매우 흉하여 처를 고생시키는 편으로 사별하기도 한다. 제보자의 일간들은 탐지하는 특성과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라. 이 심리도 그렇고 또는 재고자 재고자한 일주들은 탐지하는 특성과 욕심이 많은 특성과 그 처를 많은 고생을 시킨다. 내가 사귀는 남자가 그 사주를 떠들어 봤을 때 최고의 자였더라. 그러면은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처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많고 처를 고생시키며 인색한 성향이 상당히 강하고 자기 친가 쪽에는 이리저리 네 친정에서 모두 다 가져와서 다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자기는 아주 또 인색하다 그래요. 이 처한테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 그러나 이때 임수가 있고 해수가 있다면 돼지띠가 인연이며 해수가 있고 임수가 없을 때는 임수세년에 태어난 사람과 부부 인연을 맺으면 매우 길하다. 이 인연법론은 비부명리 신살론에 모두 기록들을 해놨으니까 비부명리 신살론을 꼭 살펴보시라 그래요. 자, 오늘은 신미 일주를 했고 내일은 임신 일주를 공부를 하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